본 내용은 일본 이채널 괴담을 소재로 가져와 창작해 만들어낸 이야기로 각색의 목적이 아닌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굴소울이 창작괴담. 주제 바다귀신. 8월을 향해 가고 있는 무더운 여름이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면서 뭔가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는 게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점점 힘이 빠지는 하루하루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환기가 필요함을 느꼈다. 나른한 주말 의자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작년 여름 휴가 때는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냥 회사에 출근했던 게 떠오르며 이번에는 휴가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다에 안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 바다에나 한번 가볼까? 뭔가 혼자서 가기에는 기분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에게 한번 전화해봤다. 여보세요? 바빠? 아니 그냥 있지. 다음 주 주말 뭐함? 게임? 이렇게 대화하다가는 1시간 동안 진전이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여름 휴가 언제냐? 나는 금, 토, 일, 월. 우리가 아마 목, 금, 토, 일? 근데 난 아직 휴가서 제출 안 했어. 그냥 일이나 할까 생각 중. 딱히 갈 곳도 없고. 회사 복지 개좋네. 그럼 너랑 3박 4일은 냄새나니까 토, 일, 바다 어때? 바다? 바다 괜찮긴 한데 너랑은 가기 싫은데. 찡얼거리던 친구에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부은 뒤에 결국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도시에서 벗어나 외곽에 바다가 넓게 펼쳐진 곳으로 가는 걸로 말이 맞춰졌다. 나와 친구, 회사 두 곳 모두 휴가 기간이 적절했기 때문에 친구와 나는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지, 펜션이나 숙박업소는 어디로 할지 나름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휴가를 가기 위해서 미친 듯한 업무량을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니 벌써 여름 휴가 날인 토요일이 다가왔고 내 차로 친구를 데리러 친구 집으로 향했다. 야, 빨리 나와! 친구는 큰 배낭을 등에 메고는 문을 열고 나왔는데 고작 이틀만 있다 오는 여행에 가방 속에는 뭔가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친구를 태운 뒤에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려 점심시간에 얼추 맞춰 시골의 외곽 지역으로 들어왔고 내비를 따라가다 보니 미리 예약해 놓았던 숙박업소에 도착했다. 오, 생각보다 시설 괜찮은데? 야, 이거 열쇠. 너 방은 저기, 나는 여기. 친구에게 열쇠를 던져주고 나도 프론트에서 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다. 전체적으로 하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깔끔한 느낌이 났고 성수기에 예약을 잡았던 거긴 하지만 금액도 생각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한번 지으며 가지고 왔던 짐을 구석에 던져놓고 잠깐 침대에 앉았다. 야, 나가자. 노크하면 막 들어와도 되는 거냐? 예의가 없어 아주. 알겠고 여기 내가 검색해 봤는데 근처에 꼭 가야 되는 맛집 있대. 내 말은 들리지 않는 듯 친구 녀석은 배도 고프고 내일 바다에 가야 하니까 얼른 밥을 먹고 쉬자고 나를 한참이나 괴롭혔다. 도착하자마자 뭔가 나른해져서 밥은 알아서 때우고 푹 쉬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숙박업소에만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준비를 하고 나갔다. 사람도 엄청 많네. 맛있겠다. 야, 고작 온다는 게 중국집이었냐? 얘가 뭘 모르네. 중국집은 맛집이 별로 없다 이 말이야. 또 한참 뭐라고 떠들어대는 친구를 애써 무시하며 주문을 시키고 나는 가게 밖으로 향했다. 친구는 술을 마셨지만 담배는 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 밑을 쳐다보고 있으니 찾아온 이 가게가 언덕쯤에 있던 가게라서 그랬던 건지 밑에 마을들과 바다가 보이는 경치가 아름다웠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참 피우고 있는데 밀려오는 바람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아마도 바다였기 때문에 비린내라고 생각은 했지만 냄새가 생각보다 역해서 나는 얼른 담배를 피고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식사를 마친 후에 우리는 다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차로 걸어가는데 판매대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파는 곳이 보여 걸어가는 길에 잠깐 구경을 했다.
야, 뭐해? 얼른 가자. 보고 있던 액세서리 중 빨간색 리본에 방울이 달려있고 매듭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있었는데 뭔가 이곳에 온 기념이 될 것 같아 빨간 리본을 하나 사고 차에 탔는데 기름볼이 들어와 있었다. 아, 오는 길에 주유했어야 하는데 깜빡했네. 시골이라서 그런가? 우리 숙소 옆에 주유소 딱 하나 있는데? 일단 주유를 하지 않으면 내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는 주유소를 향했다. 셀프 주유소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뭔가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았다. 여기 문 닫은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기름 안 넣으면 내일 바다에 못 가는데. 저기 카운터 같이 생긴 곳에 벨 누르는 게 있는데? 친구는 주유소 안을 잠시 걸어 다니더니 카운터 같은 곳을 발견한 것 같았다. 벨을 누르는 곳에 뭔가 빨간색의 큰 리본 같은 게 매달려 있었고 매듭 안에는 흰 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벨을 누르기에는 조금 걸리적거려서 리본을 손으로 살짝 치운 뒤에 벨을 눌렀다. 소리가 나며 벨이 울리고 안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긴 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기 망한 건가? 딱 하나 있는 곳인데? 저기요, 계세요? 저기요. 친구가 집요하게 불러대자 이내 사무실 안에 불이 켜지며 한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 먹고? 아, 저희 차에 기름 좀 넣으려고 하는데요. 아저씨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영업이 끝났다고 말했고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우리는 주유소가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단 그럼 오늘은 숙소에 주차해놓고 내일 다시 와서 기름을 넣자. 아저씨에게 다시 물어보니 원래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서 일찍 영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으로 다시 오면 주유가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유소를 나와 숙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아까 맡았던 비릿한 냄새가 다시 바람을 타고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아까보다 조금 더 심한 듯한 냄새에 뭔가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다. 야, 너 이 냄새 안 나? 무슨 냄새? 아무런 냄새도 안 나는데?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고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근처가 모두 바다였고 바다 냄새라고 애써 나는 외면했다. 숙소로 돌아가며 카운터를 지나가는데 카운터 안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갑자기 일어났다. 손님, 죄송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네? 왜요? 이 지역은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밤바다에 가면 안 된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거든요. 무슨 전설이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카운터의 여직원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 옛날부터 더위가 심해지는 7월과 8월에는 바다에 사는 귀신들이 제일 가까운 이 마을에 바다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올라와 때때로 밭을 헤집어 놓거나 집 마당에 말려놓은 곡식들을 상하게 한다고 했다. 귀신의 형태는 뭔가 굵은 배관이나 통나무처럼 생겼지만 움직일 때는 기어다니며 썩은 생선처럼 비린 냄새가 강하게 나고 소금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아까 주유소에서 봤었던 큰 빨간 리본의 매듭 안에 하얀 가루는 아마 소금이었던 것 같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조금씩 두려움이 밀려왔다. 도착했을 때부터 나를 괴롭혔던 비린 냄새,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는 이 냄새가 세상에 귀신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뭔가 모르게 나를 두렵게 했다. 하지만 친구는 여직원의 설명을 듣고서 뭔가 도시괴담처럼 이런 시골에도 그런 게 있다며 굉장히 즐거워하며 여기까지 와서 바다는 꼭 보고 가야 한다고 나를 괴롭혔다. 어차피 1박 2일로 온 건데 바다를 밤에 봐야지. 야, 여기 사는 사람이 밤에 나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야겠냐? 에? 너 원래 귀신 같은 거 안 믿잖아. 갑자기 왜 그래? 너 진짜 비린 냄새 같은 거 하나도 안 나? 아까부터 자꾸 무슨 냄새 타령이야. 바다니까 바다 향기겠지. 너 안 가면 나라도 간다. 나와는 다르게 아무렇지도 않은 친구가 너무도 이상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있을지도 모르는 귀신이나 미신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것도 좀 억울하긴 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럼 오늘은 잠시만 바다 근처를 산책하는 걸로 하고 내일 일찍 나와서 수영을 하기로 했다. 바다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숙소 계단을 내려가며 카운터를 지나쳤는데 여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믿지 못하겠지만 그것들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상한 것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정면으로 쳐다보지 말고 바로 도망치라는 말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숙소에서 나온 후 5분 정도 걸어 바로 앞에 넓게 펼쳐진 바다에 도착했다. 우리는 부드러운 모래 위를 걸으며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어두운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다는 그림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우와, 진짜 멋지다. 뭔가 해외로 놀러온 기분인데? 근데 아까 그 여직원이 말하는데 그런 게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봤어? 그래도 걱정돼서 얘기해준 거니까 조금만 걷다가 들어가자. 근데 뭔가 좀 냄새 나는데? 너가 말했던 비린내 같은 거. 친구는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고 내가 맡았던 냄새를 친구까지 맡았다는 게 뭔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되기도 했다가 혹시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을 때 걷고 있는 곳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의 파도가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다. 야, 저기 뭔가 이상하지 않냐? 다른 곳은 잔잔한데 저기 말이야, 밑에 바위 같은 게 있나? 저게 뭐지? 야, 이제 돌아가자.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너 귀신 나올까봐 겁먹었어? 어차피 돌멩이 아니면 뭔가 떠밀려온 거겠지. 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하며 그쪽으로 걸어갔고 나도 친구의 말에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친구의 뒤를 쫓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오, 야, 진짜 갑자기 이게 무슨 냄새야? 토할 것 같아. 괴로워하는 친구를 보다가 무심결에 아까 그곳에 시선이 닿았는데 물 밖으로 뭔가 통나무처럼 굵은 것이 나뭇가지 위에 애벌레 마냥 기어나오고 있었다. 통나무처럼 생겼지만 분명히 나오고 있는 앞쪽에는 사람의 얼굴 같은 게 박혀 있었다. 야, 앞에 보지 말고 바로 뒤돌아서 뛰어. 친구는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다가 내 표정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감지했다. 우리는 바로 뒤를 돌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고 숙소까지는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 금방 도착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뭔가 이상했다. 뛰어도 숙소로 이어진 길이 도무지 나오지 않았다. 미친 듯이 달리는 와중에 친구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헉 하는 숨을 들이키는 소리와 함께 친구가 갑자기 멈춰섰다. 야, 뭐해? 빨리 뛰어! 나는 아까 여직원의 말이 생각났고 중국집 앞에서 샀던 액세서리를 주머니에서 꺼내 뒤로 던진 뒤에 멈춰버린 친구의 팔을 잡고 다시 정신없이 달렸다. 달리고 있는 등 뒤로 던진 빨간 리본에 달린 방울이 딸랑하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내 뛰어가던 도중에 죽어도 보이지 않던 숙소로 향하는 길이 보였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바로 숙소의 카운터까지 달려가 카운터 앞에 주저앉아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아이고, 혹시 진짜로 있었어요. 뭔가 통나무 아니 귀신 같은 게. 정신없이 얘기하며 친구의 상태를 봤는데 친구의 얼굴은 이미 엉망진창으로 눈의 초점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허공을 쳐다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야, 정신 좀 차려봐. 괜찮아? 일단 올라가자. 괴물이었어. 괴물. 친구는 괴물이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저앉아 있었다.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지만 내일이 되지 않으면 주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다.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잠깐 진정이 된 친구에게 얼른 샤워하라고 얘기했고 친구가 다 씻은 뒤에 나도 씻고 우리는 뜬 눈으로 새벽을 지새다가 지쳐 골아 떨어졌다. 다음날이 되고 나서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짐을 모두 뺀 뒤에 체크아웃하고 차에 올라탔다.
어제 그 주유소에 들려 기름을 넣은 뒤에 우린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친구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잠도 못 자는 상황에서 며칠을 더 버티다가 결국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다. 친구가 퇴원을 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그 상황을 물어보거나 비슷한 상황이 다가오면 급격하게 정서불안이 찾아와서 그때 도대체 뭘 본 건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채로 우리의 여름 휴가는 그렇게 끝이 났다.